이 사람은 그냥 이재명을 계속 띄우려는 게 목적인 거지 절대 민주 세력이 아니야. 그럼 왜 이재명을 계속 띄우려고 그러느냐. 근데 보니까는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 게 너무 심각해. 이거 일일이 다 이거 만약에 선거 때 터진다.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선거까지 못 갈 것 같고 공천 뭐라나 이게 경선? 야권 경선 때 터지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근데 일부러 소위 이 국정원 네티즌들이 사이다 그러면서 띄우는 거야. 사이다 그러면서 띄워. 근데 이재명 지지자 그래서 이재명이 뭐 그 인기가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 형수 막말 녹음 2분만 들으면 바로 등 돌려. 10몇 분짜리인데 끝까지 듣지도 않고 2분만 들으면 바로 등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은 다 거품이야. 그러면 이 거품을 왜 누가 만드느냐? 이 거품을 만드는 세력이 있어. 그게 누구야? 그 거품을 만드는 세력이 언론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안희정은 언론에 나와요, 안 나와요? 텔레비전에 안 나와. 그런데 이재명은 하루 종일 종편에 나와. 여러분 종편 안 보잖아요. 예. 이재명이 뭔 말만 하면 YTN이나 연합뉴스에 꼭 나와. 그러니까 뭐 박원순이나 문재인이나 안희정 같은 사람은 언론에 안 나와. 근데 문재인만 종편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문재인은 꼭 동영상으로 잘 안 나오고 사진으로 나와. 되게 엄한 표정, 되게 무서운 표정이나 약간 모자란 표정. 약간 모자란 표정을 딱 정지화면으로 놓고 문재인의 말이라고 막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재인의 정지화면을 보면 왜 이렇게 사람 표정이 안 좋냐.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런 표정으로 딱 정지화면에다가 자막을 넣어가지고 보도를 하더라니까. 그래놓고 안철수는 제일 잘 나온 거 뽀삭 처리까지 해가지고 보도를 해줘. 그래서 안철수하고 이재명은 날마다 보도가 나와. 근데 문재인은 나오면 답답하고 불안정하고 표정이 안 좋은 것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찝어가지고 그걸로 나와. 그리고 박원순도 안희정도 원래 안 나왔어. 박원순도 계속 욕만 했지. 계속 시비 걸고.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가 하도 안 뜨니까 안철수가 옛날에 박원순한테 양보했었잖아. 요거 띄우려고 안철수 박원순 계속 띄운 거야. 근데 그래도 안철수가 안 뜬 거야. 그 다음에 안희정은 심지어 아무도 언급을 안 해. 왜냐하면 안희정은 한번 보기만 하면 얼굴을 한번 보여만 주면 게임이 끝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안희정의 존재는 철저히 숨겨놓는 거야. 절대 보도 안 해.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자들인 척하면서 안희정은 아껴두자. 다음을 위해 아껴두자. 그러면서 이재명 띄워. 그놈들이 국정원이야. 그놈들이 국정원이야. 그러면서 막 이재명을 띄우는 거야. 이재명을 막 띄우는데 녹음 파일을 깔아. 별거 아니래. 녹음 파일 그거 별거 아니래. 그러면 별거 아닌데 왜 막아놨냐고. 계속해서 변명질만 하는 거야. 뭐 아픈 가족사라는 둥 그러면서 계속 변명질만 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변명을 막 퍼돌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어딜 가나 요즘에 그 이재명 녹음 파일에 대한 변명이 돌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가는 카페나 밴드에 막 그 녹음 파일에 대한 변명이 돌고 있잖아. 이재명의 뭐 해명이라 그러면서. 그건 뭘 얘기하냐? 그만큼 녹음 파일 얘기가 퍼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변명을 해대는 거야. 근데 아무리 그렇게 변명이 올라가도 정상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그 녹음 파일에 올라온 얘기를 딱 듣고 나면 끝나는 거야. 누구도 그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별의별 해명을 다 하고 있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니까. 왜 이렇게 이재명을 띄울까 누가. 작전이에요. 무슨 작전이냐면 언제나 언론은 제3 후보를 띄워왔어.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를 잡기 위해서 그 야권표를 갈라치기 할 제3 후보를 띄우는 거야. 그래서 92년 대선 때 김대중을 잡으려고 정주영을 띄우고 하루 종일 정주영 보도만 나왔어. 그 당시 언론에서. 그래서 정주영이 19%를 먹고
김대중이 2등하고 김영삼이 당선된 거야. 97년에는 김영삼이 IMF를 일으켰으니까 김대중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이인재를 띄웠어. 97년 언론은 모두 이인재를 띄웠어. 이회창이 아니라. 그래갖고 김대중이 당선이 돼.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정몽준을 띄웠어. 얼마나 정몽준을 띄우는지 그때 다 정몽준으로 단일화될 줄 알았잖아. 막상 까보니까 노무현이었어. 거짓말이었던 거지. 정몽준이 여론조사 1등 거짓말이었던 거야. 명백한 증거예요 이거. 그죠? 예. 2002년에 여론조사에서 정몽준이 1등이라고 모든 언론에서 날마다 얘기했다니까. 한 달 내내. 근데 막상 단일화 여론조사 하니까 노무현이 이겼어. 그게 바로 여론조사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문국현의 지지율이 정동영을 항상 이겼어. 그죠? 문국현 지지율이 정동영보다 항상 이겼다고. 그래갖고 문국현이 끝까지 자기로 단일화하라 그러면서 단일화 안 해주고 따로 출마했잖아. 정동영 27%, 문국현 5.8%.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대선 지지율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1등, 안철수 2등은 다 거짓말이란 얘기지. 예. 그 다음에 문국현까지 이제 2007년에 문국현 띄우기. 똑같이. 문국현 띄우기. 그 다음 2012년 누구 띄웠겠어? 안철수 띄우기. 그때 안철수 띄운 사람이 누구야? 안철수가 중도 세력의 표를 모아서 문재인에게 단일화해 줄 거다. 그러면서 안철수 띄운 게 누구야? 언론과 김어준이었죠. 예. 언론과 낙곰수에서 안철수를 띄웠어. 그러면서 그래갖고 그 낙곰수 팬들이 걔 무슨 탁현민인가 뭔가 걔가 마지막에 광화문에 문재인 연설하러 왔는데 안철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로 논점을 삼고 안철수가 왔다고 울었다며. 안철수 후보님이 안철수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울었다며. 그래서 망한 거야. 안철수가 후보인지 문재인이 후보인지 후보가 누군지를 안 띄우니까 그래서 망했어. 그 김어준 사단이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리고 나는 감옥에 있었지 그때. 나 혼자 감옥 가고 지네들은 선거 말아먹고 그 다음에 어딘가로 사라지고 13년에 내가 나왔더니 시사 프로가 다 죽어 있는 거야. 아무도 보지도 않았어. 근데 13년 2월 달에 나와가지고 막 강제 사회봉사까지 하면서 간신히 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문제를 이슈로 만들었어. 이슈로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팟캐스트들이 생기더라고. 갑자기 팟캐스트들이 막 생겨가지고서는 또 결정적일 때 말아먹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3후보들을 띄우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이재명을 띄우는 작전 세력이 제3후보 띄우기다. 이 야권에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을 띄우는 거야. 그리고 지금 도올 선생에 대해서 계속 까대는 애들이 있어요. 난 이것도 국정원이라고 봐. 예. 지금 이제 국정원의 흐름이 뭐가 보이냐 하면 현재 국정원의 흐름으로 뭐가 보이냐. 첫째, 그 가짜 페미니즘 운동을 벌려서 남녀 간의 이간질. 가짜 페미니즘 운동이야. 진짜가 아니라 가짜 페미니즘 운동을 벌여서 남녀 간의 이간질하기. 그래서 막 특히 연예인들을 공격해 얘네가. 연예인들을 막 공격해가지고 연예인 팬들을 자극하고 논란으로 만드는 거. 요게 그 남녀 간의 대결 구도 만드는 국정원이야.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민주시민이라면 거기 끼지 마세요. 그거 남녀 분열 작전이야. 그거 주도하는 애들 논리가 없어. 논리가 없어.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넘어가지 마. 그래갖고 계속해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걔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 여성 혐오를 유도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여성 혐오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하는데 걔네들의 논리적인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럼 걔네가 노리는 게 뭐냐 하면 일부러 여성을 혐오하게 만들려는 거야. 여자들을 욕먹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야. 그 욕먹을 짓을 골라 하는 거야. 일부러. 여혐을 유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남성 혐오, 여성 혐오를 막 유도해서 남녀 이간질 시키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송에 그거 물어보는 사람은 전부 블랙이야. 알았어?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종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불교나 기독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야. 그래서 도올 선생이 뭐 하야를 하는 세력에게 놀아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허위사실. 그리고 무슨 도올이 사기꾼이라는 둥. 그러면서 웬 무슨 고대 먼 누군가가 계속 시비를 건다며. 근데 고대가 뉴라이트의 요즘에 중심 무대야. 이명박 때부터 고대가 뉴라이트의 본부가 됐어. 고대에서 도를 씹는 거 난 정상 아니라고 봐. 고대 뭐 교수가 뭐 도리 사기꾼이 어쩌니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좀 수상하다고 봐.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뉴라이트 얘기까지 할게요. 오늘 국정교과서. 박근혜가 오늘 영혼 없는 사과를 하면서 국회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국정교과서 비난을 지금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야? 자, 국정교과서하고 뉴라이트 얘기할게요. 자, 이 국정교과서를 지금 만든 애들, 특히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현대사 부분에 역사학자가 있어, 없어? 없어. 현대사를 기록한 사람 중에 역사학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기네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그걸 썼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정치학의 교과서를 구의원 10선 한 사람이 쓰면 되겠네. 동네 구의원 10선 그것도 힘든 거야. 아니 무슨 뭐 경제학을 전공할 필요 있나? 정치학을? 또 경제학 교과서는 그 도매시장에서 한 30년 장사한 도매시장 사장님이 쓰면 되겠네. 전문가잖아. 경제학 교수가 도매시장 가서 30년 장사할 수 있는 줄 알아? 못해. 어디서 전문가 얘기라고 자빠졌어? 어디서 전문가 얘기라고 자빠졌냐고. 이것들이 진짜 이게 미치고 환장하지 않은 다음에는 자, 지금 그 이 뉴라이트가 뭐냐? 예. 여러분 이 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체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예. 예. 이 내용은 조금 센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아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니에요. 그렇게만 나옵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광고가 길어? 또 나와 또. 4K 30 video, 10 megapixel photos. This is everything that a GoPro is, but in the 팟빵에 smallest 광고가 좀 possible size. 심하다. We've taken 팟빵 광고가 좀 심하고 너무 시끄럽고 소리를 줄일 수도 없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소리를 줄일 수가 있는데 팟빵 얘네는 소리를 줄일 수가 없네. 예. 자,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국정교과서에 관한.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전국절 사관이 입각하여 집필한 국정교과서 헌법 가치를 부정하며 1948년이 대한민국 수립 시점으로 기술됩니다. 오늘 공개되는 현장 검토본은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 오직 교육부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역사교과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드디어 오늘 베일을 벗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현장 검토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전체 내용은 오늘 공개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지난 25일 교육부가 공개한 편찬 기준만 가지고도 안 된다, 우려된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준을 보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독립운동가 김병우 선생의 손자이자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분이죠. 광복회의 김능진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김능진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광복회라고 그러면은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의 모임이죠. 한 7,000명 되는? 그렇습니다. 예.
뜨거운 논란 끝에 오늘 국정역사교과서가 공개가 되는데 일단 어떤 입장이신 겁니까? 집필 기준도 비밀, 집필자도 비밀. 예.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거든요. 결국은 자기들 일방적인 그 주장대로 실은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니냐. 뭐 복면 교과서 같은 복면 그런 교과서. 모습인데, 예, 역시 예상했던 대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미 공개된 편찬 기준을 좀 보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집필했다라고 지금 한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건데 우선 가장 쟁점이 되는 건국절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유엔 결의에 따른 1948년 50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일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8년 8.15를 건국절, 건국일 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런 표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수립일 이렇게 적시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냥 있는 그들의 사실에 대한 자기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적시한 거죠. 예를 들면 예, 대한민국 수립일 7글자입니다. 예. 근데 이걸 3글자로 하면은 그냥 건국절이에요. 건국절. 그러니까 건국절이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대한민국 수립일이란 말이 건국일, 건국절이란 말 아니냐? 똑같은 말이죠. 뭐 이걸 제가 볼 때는 우리 중학생들도 다 알만한 내용인데요. 이런 걸 뭐 수십억 국가 예산 써가지고 그동안에 뭐했잖아요. 한 게 그 고작 이건지 묻고 싶네요. 근데 교육부에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되묻는데요. 저는 이 교육부 입장이라는 것도 지능지수가 영리한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쓴 입장이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똑같이 건국절 사관을 수용한 말을 해놓고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영리한 개만도 못한 지능지수라고 표현하신 건 조금 과하게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화낼 것 같은데. 뭐 화내도 할 수 없죠. 교육부 입장이라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교육부의 관리들이 임명받은 교육부의 장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뉴라이트에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이죠. 뉴라이트 생각이 반영된 거다 이 말씀이죠. 이 이야기 뭐 국민들이 잘 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건국절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임정을 부정하는 것인가? 왜입니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저희 건국회 박유철 회장님이 어떤 행사에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세상 떠나실 때 대한민국 만세 외치면서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돌아가셨죠. 많은 운동가들이. 예. 근데 만약 48년에 우리 건국이랬으면 그전에 나라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아무리 친일한 사람들도 그전에 친일 행적을 묻혀지고 건국 공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는데 왜 우리 독립투사들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부르면서 돌아갔을까요? 그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그런 행적들이 묻히는 일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죽어갔던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었던 우리 주권인데 왜 우리가 48년에 우리 정부는 수립됐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는가. 그것은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 문제와도 다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건국절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친일파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또 한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편찬 기준이 바로 이 친일파란 단어입니다.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친일파라는 단어는 빠졌다 그래요. 대신 친일 행위, 친일 인사 이런 단어로 대체가 됐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정권에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어떤 친일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일 트라우마요? 네. 제가 지난번 친일 매국노라는 말씀 드렸는데 예, 저와 인터뷰. 친일을 통해서 매국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친일파를 말을 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이런 지역적인 걸 가지고 예. 공격하는 분들도 너무 이런 거 가지고는 문제 안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 요 뭐 친일파란 단어를 친일 인사, 친일 행위로 바꾼 요 쟁점에 대해서는 요거는 그럴 수 있다. 이것까지 문제 삼지 말자는 입장이세요? 예, 제 생각에는 너무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것 가면은 아. 큰 걸 놓치게 되니까. 큰 걸 놓치게 되니까. 그러면 그 외에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 건국1 관련 문제, 예. 1948년 8월 15일 이 관련 문제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음흠. 결국은 이거는 뭐 뉴라이트의 주장입니다. 뉴라이트 주장이고 뉴라이트에 동조하는 일부 우리나라 그 우파 지식인들 또 특정 언론사 결국은 뭐 그 사람들의 주장인데 교과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예. 지금 전체 내용을 꼼꼼히 이제 오늘 나오면은 보긴 보실 테지요. 그렇지만 그렇죠. 편찬 기준만 봐서도 광복회 입장은 일단 수용 불가입니까, 이 교과서? 절대 불가죠. 절대 불가입니다. 아니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교과서가 얼마나 방대한데 건국절 그거 문제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표현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선 전체를 보이콧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역사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수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후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해를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또 만나서 또 항의도 하고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결국은 불통불통하는데 이렇게 불통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불통일. 아니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거는 결국은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만나면. 하하,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와 인터뷰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국절이란 말은 매국노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렇게 역정을 내셨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는 기어코 나오고 건국절이란 그 단어는 아니지만 우회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나오고 어디 광복회에서는 다른 공식적인 대응을 할 생각이세요? 전국 예. 그 지부장 회의를 하고요. 예. 그래서 성명서도 나오고 또 전 회원들 서명운동도 하고 서명운동도. 그런 게 나오게 될 거고요. 저는 이 국정교과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건 우리 학생들이 이걸 갖고 공부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낙관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7월 14일 날 광복회 대표단이 교육부 차관 면담을 했었는데요. 예. 제가 그 자리에서 배석한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우리 조국에 충성해달라. 네? 결국 공무원들이 핵심 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좀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세상 떠나셨는데 진짜 하늘에서 그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선조들이. 글쎄요.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네.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하는 것조차 죄스러우세요? 네. 이야,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김능진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독립운동가 김병우 선생의 손자세요. 광복회의 김능진 이사였습니다. 이 국정교과서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예. 이 국정교과서를 왜 만들려고 했느냐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뉴라이트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이 뉴라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야.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도 있더라고. 뭐, 대한보수라는 이름으로 거기도 뉴라이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보수예요. 새로운 보수. 그러면 이 새로운 보수라는 운동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 보수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보수하고 다른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뉴라이트라고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뉴라이트의 명분이었고 실제로 지금의 이 뉴라이트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뭐냐? 옛날에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야.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이론가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이게 1989년에서 90년에 세계 사회주의가 몰라 그래요.
그때 굉장히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니까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렸잖아. 그러고 나니까 자기네들의 이론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변절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민주주의로는 승리 못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이제 89학번이잖아요. 내가 89학번이에요. 69년생이라 원래 88학번이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4년 들어가고 89학번인데 89학번이 돼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소위 사회주의자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가 보수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보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를 가지고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그 선배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방황이 된 거야. 멘붕이 된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90년대 중반이 되니까 95년, 96년에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만든 거야. 새로운 보수 운동을 하겠다. 새로운 보수 운동을 뭐 유능한 보수, 깨끗한 보수, 새로운 보수 운동을 하겠다면서 나타났어.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얘네들은 주로 그런 과거에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막 김일성 생일날 포도주 마시면서 막 북한 찬양 노래 부르고 그랬던 애들, 그리고 막 마르크스 레닌주의 만세 이러면서 막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야 단결해라 막 그랬던 사람들, 한마디로 허세 쩔었던 그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뉴라이트로 변절이 돼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근데 변절이 됐는데, 변절이 돼가지고 이제 소위 과거의 구보수 밑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구보수 애들이 지네 걸 나눠주냐고. 안 나눠주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개처럼 부린 거야. 그래서 소위 옛날 과거에 사회주의 운동했던 애들을 자기네들의 어떤 똥 닦는 용으로 쓰는 거야. 똥 싸놓고 닦는 용.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인물들이 그래서 제일 앞에 나서서 그 이론으로 나발을 부는 거야. 그 뉴라이트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합리화하기 위해서 토론 프론이 이런 데 나와서 개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옛날에는 소위 사회주의 운동하던 시절에는 아주 잘 나가던 연설가들이었거든. 잘 나가던 연설가들이 그때 그 말하는 능력을 지금 이제 자기네들을 미화하고 변명질하는 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성향이고, 우리나라에서 뉴라이트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뉴라이트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중에 왕따였대. 서울대 경제학과는 이제 주로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쪽이었고, 세계 경제학이랑 발을 맞춰서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왕따였던 거야. 그걸 전공한 사람이 이 사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그 분야를 맡고 있었는데, 별로 취급을 못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공부를 할 때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냐면 일본의 사회주의자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 일본의 극렬 사회주의자 교수가 변절을 한 거야. 80년대 초반에 그 사람이 변절을 해가지고 그 변절한 사람을 따라 변절한 거야. 그 변절한 교수한테 일본의 도요타에서 돈을 줘. 86년부터인가 돈을 주면서 뉴라이트 이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라는 명분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학교 숫자, 병원 숫자, 공장 숫자를 센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와 병원과 공장이 늘어난 게 근대화의 증거다. 이런 이론을 만들면서 일본의 도요타에서 돈을 받아 처먹은 게 그게 서울대 교수야. 그 교수하고 그 제자가 그 뉴라이트 이론을 만들어. 그래서 일제가 조선을 지배해서 조선이 발전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뭐냐.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일제가 도리어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대화된 거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그 주장의 완성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거. 왜냐? 자기네들은 독립운동을 안 했거든. 자기네들이 일제 앞잡이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야 자기네들의 명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건국절이라는 말을 만들고, 건국절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니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소위 건국절이라는 논쟁을 만들게 돼.
근데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지네들의 그 일제 부역 행위를 미화하는 거. 뭐라지? 미화라기보다 합법화하는 거죠. 일제 부역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의 행위는요.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 뭐 얘네들이 뭐라냐? 창씨 개명을 한 것도 일제 부역이다. 그거 거짓말이야. 창씨 개명은요.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강제로 시킨 거예요. 창씨 개명은 강제로 시켰어. 가령 뭐 병원 치료를 받거나 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슨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전부 다 창씨 개명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강제로 창씨 개명을 시켜놓고 그게 친일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네들이 한 짓은 뭐냐면 김무성 아버지 막 돈을 갖다가 일제에 군용기를 만드는데 돈을 내야 된다.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돈을 대야 된다. 이런 게 친일행위야. 일제 부역.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래놓고 이제 자기네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해서 뉴라이트 이론이 필요했고 그 이론을 만든 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이었고 그 이론으로 지금 이놈들이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닌 거죠. 결국은 뭐냐? 불쌍한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 뭐냐면 자기네들이 극렬 막 사회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뭐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걸로 그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권의 개가 된 거야. 정권의 개가 돼서 이 정권의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그 변명을 앞에서 해주면서 얻어먹고 살고 있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이제 이번에 이 역사 교과서를 쓴 건데 내가 볼 때 이 국정교과서는요. 여러분 국정교과서가 뭔지 아세요? 국가에서 정한 교과서이고 맨 처음부터 이 국정교과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단일 교과서라 그랬잖아. 국정교과서라는 말은요. 그거 한 권만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못 알은 거예요? 국정교과서라는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경제학과 교수가 국정교과서에 어떻게 참여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써놓은 저 현대사 부분이 그 경제학과 교수들의 주장을 근거로 만든 교과서야. 그게 이제 무슨 경제사 교수였어. 경제사 어떤 파트 교수라서 그래서 지도 사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를 만든 건데 불쌍한 사람들인 거지.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너는 꼭 치과 치료 받을 때 대장학문과 교수한테 꼭 똥꼬 수술하던 손으로 치료하라고 그래라. 그때 그 이제 2008년에 이명박이 만든 게 소위 대한교과서라 그래갖고 그 경제학자들이 만든 교과서였어. 그걸 막 애들한테 강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그 교수더러 너는 꼭 치과 치료 받을 때 대장학문과 교수가 똥꼬 수술하던 그 손으로 이빨 치료하라고 그래라. 너는 이빨이다. 치아라고 부를 수도 없다. 내가 그랬었어. 지금 바로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집필진 공개됐는데 역사학자들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 교과서 내용도 지금 워낙 개판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쳐 쓴 거라며. 논란을 줄이려고 고쳐 쓴 거야. 좌우지간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낸 건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미 국정교과서는 실질적으로 폐기된 거예요. 국정교과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지금 얘네가 적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2008년부터 쓰는 방법 아니면 내년부터 검정 교과서와 병행하는 방법 그 얘기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야. 국정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야. 국정교과서라는 개념은 한 권을 정해서 온 국민에게 단일 사관을 심겠다고 만든 거야. 근데 나온 교과서가 너무 쓰레기 같으니까 그걸로 다 통일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적용 방안을 고민한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국정화 못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국정화를 못 한다는 이야기야. 지들도 부끄럽지. 워낙 쓰레기니까. 그러면 쟤네들은 그렇게 역사 교과서를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이유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굉장히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얘기가 뭐냐.
조선의 왕이 많은 후궁들에게나 정빈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럼 이 아들들은 다 왕자야. 근데 왕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천자문밖에 안 됐다래. 글자를 아예 안 가르친다는 것도 같아. 그러다가 세자가 책봉이 되면 그 세자한테만 교육을 시켰어. 그래서 논어, 뭐 대학, 그리고 이 역사, 춘추 이런 거를 세자한테만 교육을 시켜. 왜냐하면 왕자에게는 교육을 안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를 볼 수 있고 사리분별을 하게 돼서 그러면 왕이 되고자 할까봐. 그래서 왕에게만 가르쳤던 게 역사였어요. 예, 그만큼 역사 공부가 중요한 거야.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도 외우고 막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런 어려운 이름 외우고 막 이런 건 줄 알잖아. 근데 그거는 철저히 잘못된 역사 교육이야. 진짜 역사는요, 암기하는 게 아니야. 서양의 누구도 암기 시험을 보지 않아. 어떤 사건을 딱 설명해서, 뭐, 무슨 장군이 어디서 전투를 벌였다.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과 결과를, 역사적 평가를 쓰시오. 이게 시험이야. 다른 나라 다 그렇게 시험 봐.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장군의 이름 쓰기, 무슨 전투 이름 쓰기, 이것만 물어봤던 거야. 그게 문제야. 외국의 역사 시험을 보면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배경, 그 다음에 과정, 전개 과정,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이게 역사 수업이야. 그걸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막 토론하는 거야. 그 평가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듣고. 그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역사 교육을 한 거야. 사람 이름, 연도, 장소, 고유 명사 외우기, 이게 잘못된 역사 교육의 예였던 거예요. 왜 그랬냐?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면 오늘의 문제를 과거를 분석해서 찾아내고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거 아니야. 국민이. 그러면 미래를 지네들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잖아. 그래서 일제가 마지막에 1938년에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친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펴요. 민족 말살 정책의 내용이 뭐냐? 국어 사용 금지, 한국의 역사 교육 금지,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 교육 금지, 조선어 사용 금지, 조선 지리 교육 금지. 그 세 가지가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 언어, 역사, 지리를 공부하지 못하게 한 거. 왜냐하면 그 세 가지를 알게 되면 국민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게 일제의 우민화 정책이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 지금 소위 일제 앞잡이였던 놈들이 길을 쓰고 역사를 망가뜨리려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국민이 바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이 당당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역사 교육을 망가뜨려야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쟤네들이 그렇게 매달리는 거고, 물론 거기에다 박근혜는 하나 더, 지아버지 우상화. 자기 아버지를 우상화해야 되겠다는 그 어리석은 그 여자 연산군이라니까? 박근혜는 여자 연산군이야. 지아버지가 자기가 볼 때 멋있었는데 독재자로 남았기 때문에 그게 못마땅해서 자기 아버지 영웅이었다고, 우상화하고 싶어가지고 교과서를 바꾸겠다고 생쇼를 하다가 결국 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여자 연산군이다. 여자 연산군인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하려다가 결국 지 명예를 땅바닥에 내다 꽂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는 실질적으로 국정교과서로서 활용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국정교과서라 그러면 그 국정교과서만 가르치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뭐 다양한 활용 방도를 고민 중이다 그러잖아. 예. 자, 차라리 아까부터 뉴스타파를 갖고 오지 그랬어요. 예. 조금 아까 김현정 인터뷰 너무 길고 재미없었어. 뉴스타파가 있습니다.
저는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옹호하고, 5.16, 네.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새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중대한 사실 오류, 왜곡, 과장, 축소, 누락, 심각한 편파 해석. 최근에요, 의원님께서 그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승리하겠다라고 종북 좌파. 말씀하셨는데, 종북 좌파. 예,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 발언의 진위는 뭔지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서 오늘 궁금해요. 이거 물어 이거 권권용 항의. 그거는 역사 교실 내일 모레 와서 물어보고. 우리가 집권 여당의 우리 새누리당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뭘 잘해보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은밀히 진행해왔습니다. 조종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이 태스크포스팀 운영 관련 문건은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역사학교는 90%가 좌파들이 다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업화시키려고 우기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때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런 무식한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권력 위한 교과서는 필요 없다. 국정화를 중단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되면은 만약에 친일 독재 미화가 되면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행정 예고 기간에 너무나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성숙한 국민들이. 근데 그런 거를 외면하셨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옹호하고, 5.16, 네.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편이 논란 속에 추진. 처음부터.
논란 속에 추진되어 온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저런 게 교육부 장관이가 나라 꼴에 교육부총리가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건국절 논란과 관계된 1948년 정부 수립 관련 기술.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존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던 문제를 대한민국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하면 일제하 독립운동가들이 되찾으려 했던 대한민국의 실체는 사라지고 친일파들은 역사적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제 1948년부터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1945년 이전에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민족 반역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45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 또 그들이 얘기하는 건국의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는 소위 얘기해서 건국의 유공자가 되겠죠. 박정희 정권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검정교과서 대부분에 실려있던 5.16 쿠데타 당시 군복과 선글라스 차림의 박정희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박정희의 사진은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과 나란히 있는 이 사진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경제 개발과 고도 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을 앞세우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불가피했던 것처럼 표현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박정희 정권 때의 새마을 운동도 국정역사교과서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을 특별히 따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정경 유착을 미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과거에 말하자면 그런 박정희 시대의 유산, 그리고 재벌 경제의 유산, 정경 유착, 이런 것이 지금 이 사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바닥으로 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고 촛불을 들고 하는 이 국면에서 이런 거를 지금 학생들한테 앞으로 가르치겠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지필진 구성에서 비롯됐습니다. 1년 동안 꼭꼭 숨겨오다 드디어 공개된 지필진 31명 가운데 근현대사 지필자는 12명. 그중 현직 역사 교수는 일제하 독립운동사를 연구했던 한상도 교수 단 1명뿐입니다. 현대사 지필자 6명으로만 좁혀보면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고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전쟁사 전공자로 구성됐습니다. 지랄을. 한국 현대사는 역사학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는 조금 아까 말한 특수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분이 현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지필진도 7명이 참여했습니다. 후가 처음부터 역사학계를 믿지 않고 비전공자들로 지필진을 구성한 거고, 비지필진으로 전공자를 구성했다는 것은 결국은 역사학계의 정설이 아니라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꼼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과서 전체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도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기존 검정 교과서들은 고대사 이후부터 전체 한국사 가운데 개항 이후인 근현대사 비중이 70% 전후였지만 국정교과서에선 반대로 채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역사교육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역사교육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와 더 가까운 세대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게 이치에 맞습니다. 근데 굳이 정근되는
길게 가르치라고 그러고 길게 쓰고 근현대는 적게 쓰라 그러는 건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요. 이것도 역시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축소서술하려는 그런 의도와 직결된 것이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부는 12월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최종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계나 일선 교사들은 국정교과서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폐기하라!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들도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도입한다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교과서에 44억 원을 쏟아부은 정부는 여전히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물어내! 만약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에 시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고 한다면 폐기를 검토하실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 노인네들이 물어보면 되겠네. 교육부에 전 재산을 그냥. 다른 분께 아마 여쭤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인간들한테 그냥 물어내라 그래. 혼용이라든지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또는 시행 시기의 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방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국민의 95%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 추진한 국정교과서가 국민들의 또 다른 저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정서적으로 더 보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 더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은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라고 새누리당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북한이요. 전 세계에서 북한을 선진국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새누리당 의원들밖에 없어요. 다른 선진국들은 그 역사 교과서를 절대 단 한 권으로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그 박정희식 마인드인데요. 이 국정교과서 때문에 박근혜가 망하는 거야. 이 국정교과서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가 망하는 거예요. 자, 좌우지간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이게 한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 아마 날마다 국정교과서의 맹점들이 계속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국정교과서의 쓰레기 같은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앞으로 계속 추적해 보는 걸로 하고 몇 가지만 당부하고 끝낼게요. 지금 정호성 녹음 파일, 정호성 녹음 파일의 내용이라고 엄청 돌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허위래잖아. 그죠? 이 사람은 그냥 이재명을 계속 띄우려는 게 목적인 거지 절대 민주 세력이 아니야. 그럼 왜 이재명을 계속 띄우려고 그러느냐? 근데 보니까는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 게 너무 심각해. 이거 일일이 다 이거 만약에 선거 때 터진다.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선거까지 못 갈 것 같고 공천 이게 경선? 야권 경선 때 터지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근데 일부러 소위 국정원 네티즌들이 사이다 그러면서 띄우는 거야. 사이다 그러면서 띄워. 근데 이재명 지지자 그래서 이재명이 그 인기가 있다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그 형수 막말 녹음 2분만 들으면 바로 등 돌려. 10몇 분짜리인데 끝까지 듣지도 않고 2분만 들으면 바로 등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은 다 거품이야. 그러면 이 거품을 왜 누가 만드느냐? 이 거품을 만드는 세력이 있어. 그게 누구야? 그 거품을 만드는 세력이 언론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안희정은 언론에 나와요, 안 나와요? 텔레비전에 안 나와.
그런데 이재명은 하루 종일 종편에 나와. 여러분 종편 안 보잖아요. 예. 이재명이 뭔 말만 하면 YTN이나 연합뉴스에 꼭 나와. 그러니까 뭐 박원순이나 문재인이나 안희정 같은 사람은 언론에 안 나와. 근데 문재인만 종편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문재인은 꼭 동영상으로 잘 안 나오고 사진으로 나와. 되게 엄한 표정, 되게 무서운 표정이나 약간 모자란 표정. 약간 모자란 표정을 딱 정지화면으로 놓고 문재인의 말이라고 막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재인의 정지화면을 보면 왜 이렇게 사람 표정이 안 좋냐.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런 표정으로, 딱 정지화면에다가 자막을 넣어가지고 보도를 하더라니까. 그래놓고 안철수는 제일 잘 나온 거, 뽀삭 처리까지 해가지고 보도를 해줘. 그래서 안철수하고 이재명은 날마다 보도가 나와. 근데 문재인은 나오면 답답하고 불안정하고 표정이 안 좋은 것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찝어가지고 그걸로 나와. 그리고 박원순도 안희정도 원래 안 나왔어. 박원순도 계속 욕만 했지. 계속 시비 걸고.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가 하도 안 뜨니까 안철수가 옛날에 박원순한테 양보했었잖아. 요거 띄우려고 안철수 박원순 계속 띄운 거야. 근데 그래도 안철수가 안 뜬 거야. 그 다음에 안희정은 심지어 아무도 언급을 안 해. 왜냐면 안희정은 한번 보기만 하면 얼굴을 한번 보여만 주면 게임이 끝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안희정의 존재는 철저히 숨겨놓는 거야. 절대 보도 안 해.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자들인 척하면서 안희정은 아껴두자. 다음을 위해 아껴두자. 그러면서 이재명 띄워. 그놈들이 국정원이야. 그놈들이 국정원이야. 그러면서 막 이재명을 띄우는 거야. 이재명을 막 띄우는데 녹음 파일을 깔아. 별거 아니래. 녹음 파일 그거 별거 아니래. 그러면 별거 아닌데 왜 막아놨냐고. 계속해서 변명질만 하는 거야. 뭐 아픈 가족사라는 둥 그러면서 계속 변명질만 해. 아니 그러면서 변명을 막 퍼돌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어딜 가나 요즘에 그 이재명 녹음 파일에 대한 변명이 돌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가는 카페나 밴드에 막 그 녹음 파일에 대한 변명이 돌고 있잖아. 이재명의 뭐 해명이라 그러면서. 그건 뭘 얘기하냐? 그만큼 녹음 파일 얘기가 퍼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변명을 해대는 거야. 근데 아무리 그렇게 변명이 올라가도 정상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그 녹음 파일에 올라온 얘기를 딱 듣고 나면 끝나는 거야. 누구도 그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별의별 해명을 다 하고 있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니까. 왜 이렇게 이재명을 띄울까 누가. 작전이에요. 무슨 작전이냐면 언제나 언론은 제3 후보를 띄워왔어.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를 잡기 위해서 그 야권표를 갈라치기 할 제3 후보를 띄우는 거야. 그래서 92년 대선 때 김대중을 잡으려고 정주영을 띄우고 하루 종일 정주영 보도만 나왔어. 그 당시 언론에서. 그래서 정주영이 19%를 먹고 김대중이 2등하고 김영삼이 당선된 거야. 97년에는 김영삼이 IMF를 일으켰으니까 김대중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이인재를 띄웠어. 97년 언론은 모두 이인재를 띄웠어. 이회창이 아니라. 그래갖고 김대중이 당선이 돼.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정몽준을 띄웠어. 얼마나 정몽준을 띄우는지 그때 다 정몽준으로 단일화될 줄 알았잖아. 막상 까보니까 노무현이었어. 거짓말이었던 거지. 정몽준이 여론조사 1등 거짓말이었던 거야. 명백한 증거예요 이거. 그죠? 예. 2002년에 여론조사에서 정몽준이 1등이라고 모든 언론에서 날마다 얘기했다니까. 한 달 내내. 근데 막상 단일화 여론조사 하니까 노무현이 이겼어. 그게 바로 여론조사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문국현의 지지율이 정동영을 항상 이겼어. 그죠? 문국현 지지율이 정동영보다 항상 이겼다고. 그래갖고 문국현이 끝까지 자기로 단일화하라 그러면서 단일화 안 해주고 따로 출마했잖아. 정동영 27%, 문국현 5.8%.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대선 지지율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1등, 안철수 2등은 다 거짓말이란 얘기지. 예. 그 다음에 문국현까지 이제 2007년에 문국현 띄우기. 똑같이.
문국현 띄우기. 그 다음 2012년 누구 띄웠겠어? 안철수 띄우기. 그때 안철수 띄운 사람이 누구야? 안철수가 중도 세력의 표를 모아서 문재인에게 단일화해 줄 거다. 그러면서 안철수 띄운 게 누구야? 언론과 김어준이었죠. 예. 언론과 낙곰수에서 안철수를 띄웠어. 그러면서 그래갖고 그 낙곰수 팬들이 걔 무슨 탁현민인가 뭔가 걔가 마지막에 광화문에 문재인 연설하러 왔는데 안철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로 논점을 삼고 안철수가 왔다고 울었다며. 안철수 후보님이 안철수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울었다며. 그래서 망한 거야. 안철수가 후보인지 문재인이 후보인지 후보가 누군지를 안 띄우니까 그래서 망했어. 그게 김어준 사단이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리고 나는 감옥에 있었지 그때. 나 혼자 감옥 가고 지네들은 선거 말아먹고 그 다음에 어딘가로 사라지고 13년에 내가 나왔더니 시사 프로가 다 죽어 있는 거야. 아무도 보지도 않았어. 근데 13년 2월 달에 나와가지고 막 강제 사회봉사까지 하면서 간신히 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문제를 이슈로 만들었어. 이슈로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팟캐스트들이 생기더라고. 갑자기 팟캐스트들이 막 생겨가지고서는 또 결정적일 때 말아먹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3 후보들을 띄우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이재명을 띄우는 작전 세력이 제3 후보 띄우기다. 이 야권에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을 띄우는 거야. 그리고 지금 도올 선생에 대해서 계속 까대는 애들이 있어요. 난 이것도 국정원이라고 봐. 예. 지금 이제 국정원의 흐름이 뭐가 보이냐 하면 현재 국정원의 흐름으로 뭐가 보이냐. 첫째, 그 가짜 페미니즘 운동을 벌려서 남녀 간의 이간질. 가짜 페미니즘 운동이야. 진짜가 아니라 가짜 페미니즘 운동을 벌여서 남녀 간의 이간질하기. 그래서 막 특히 연예인들을 공격해 얘네가. 연예인들을 막 공격해가지고 연예인 팬들 똥 싸놓고 닦는 용.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인물들이 그래서 제일 앞에 나서서 그 이론으로 나발을 부는 거야. 그 뉴라이트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합리화하기 위해서 토론 프로니 이런 데 나와서 개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옛날에는 소위 사회주의 운동하던 시절에는 아주 잘 나가던 연설가들이었거든. 잘 나가던 연설가들이 그때 그 말하는 능력을 지금 이제 자기네들을 미화하고 변명질하는 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성향이고, 우리나라에서 뉴라이트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뉴라이트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중에 왕따였대. 서울대 경제학과는 이제 주로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쪽이었고 세계 경제학이랑 발을 맞춰서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왕따였던 거야. 그걸 전공한 사람이 이 사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그 분야를 맡고 있었는데 별로 취급을 못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공부를 할 때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냐면 일본의 사회주의자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 일본의 극렬 사회주의자 교수가 변절을 한 거야. 80년대 초반에 그 사람이 변절을 해가지고 그 변절한 사람을 따라 변절한 거야. 그 변절한 교수한테 일본의 도요타에서 돈을 줘. 86년부터인가 돈을 주면서 뉴라이트 이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라는 명분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학교 숫자, 병원 숫자, 공장 숫자를 센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와 병원과 공장이 늘어난 게 근대화의 증거다. 이런 이론을 만들면서 일본의 도요타에서 돈을 받아 처먹은 게 그게 서울대 교수야. 그 교수하고 그 제자가 그 뉴라이트 이론을 만들어. 그래서 일제가 조선을 지배해서 조선이 발전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뭐냐.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일제가 도리어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대화된 거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그 주장의 완성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거. 왜냐? 자기네들은 독립운동을 안 했거든. 자기네들이 일제 앞잡이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야 자기네들의 명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건국절이라는 말을 만들고, 건국절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니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소위 건국절이라는 논쟁을 만들게 돼. 근데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지네들의 그 일제 부역 행위를 미화하는 거. 미화라기보다 합법화하는 거죠. 일제 부역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의 행위는요.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 얘네들이 뭐라냐. 창씨 개명을 한 것도 일제 부역이다. 그거 거짓말이야. 창씨 개명은요.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강제로 시킨 거예요. 창씨 개명은 강제로 시켰어. 가령 병원 치료를 받거나 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슨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전부 다 창씨 개명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강제로 창씨 개명을 시켜놓고 그게 친일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네들이 한 짓은 뭐냐면 김무성 아버지 막 돈을 갖다가 일제에 군용기를 만드는데 돈을 내야 된다.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돈을 대야 된다. 이런 게 친일행위야. 일제 부역.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래놓고 이제 자기네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해서 뉴라이트 이론이 필요했고 그 이론을 만든 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이었고 그 이론으로 지금 이놈들이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닌 거죠. 결국은 뭐냐? 불쌍한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 뭐냐면 자기네들이 극렬 막 사회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걸로 그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권의 개가 된 거야. 정권의 개가 돼서 이 정권의,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그 변명을 앞에서 해주면서 얻어먹고 살고 있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이제 이번에 이 역사 교과서를 쓴 건데, 내가 볼 때 이 국정교과서는요, 여러분, 국정교과서가 뭔지 아세요? 국가에서 정한 교과서이고, 맨 처음부터 이 국정교과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단일 교과서라 그랬잖아. 국정교과서라는 말은요, 그거 한 권만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못 알은 거예요? 국정교과서라는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경제학과 교수가 국정교과서에 어떻게 참여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써놓은 저 현대사 부분이 그 경제학과 교수들의 주장을 근거로 만든 교과서야. 그게 이제 무슨 경제사 교수였어. 경제사 어떤 파트 교수라서 그래서 지도 사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를 만든 건데 불쌍한 사람들인 거지.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너는 꼭 치과 치료 받을 때 대장학문과 교수한테 꼭 똥꼬 수술하던 손으로 치료하라고 그래라. 그때 이제 2008년에 이명박이 만든 게 소위 대한교과서라 그래갖고 그 경제학자들이 만든 교과서였어. 그걸 막 애들한테 강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교수더러 너는 꼭 치과 치료 받을 때 대장학문과 교수가 똥꼬 수술하던 그 손으로 이빨 치료하라고 그래라. 너는 이빨이다. 치아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랬었어. 지금 바로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지필진 공개됐는데 역사학자들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 교과서 내용도 지금 워낙 개판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쳐 쓴 거라며. 논란을 줄이려고 고쳐 쓴 거야. 좌우지간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낸 건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미 국정교과서는 실질적으로 폐기된 거예요. 국정교과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지금 얘네가 적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2008년부터 쓰는 방법 아니면 내년부터 검정교과서와 병행하는 방법 그 얘기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야. 국정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야. 국정교과서라는 개념은 한 권을 정해서 온 국민에게 단일 사관을 심겠다고 만든 거야.
근데 나온 교과서가 너무 쓰레기 같으니까 그걸로 다 통일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적용 방안을 고민한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국정화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실질적으로는 국정화를 못 한다는 이야기야. 예. 지들도 부끄럽지. 워낙 쓰레기니까. 그러면 왜 쟤네들은 그렇게 역사 교과서를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이유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굉장히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얘기가 뭐냐. 조선의 왕이 많은 후궁들에게나 정빈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럼 이 아들들은 다 왕자야. 근데 왕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천자문밖에 안 됐다래. 글자를 아예 안 가르친다는 것도 같아. 그러다가 세자가 책봉이 되면 그 세자한테만 교육을 시켰어. 그래서 논어, 대학, 그리고 이 역사, 춘추 이런 거를 세자한테만 교육을 시켜. 왜냐하면 왕자에게는 교육을 안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를 볼 수 있고 사리분별을 하게 돼서 그러면 왕이 되고자 할까봐. 그래서 왕에게만 가르쳤던 게 역사였어요. 예, 그만큼 역사 공부가 중요한 거야.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도 외우고 막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런 어려운 이름 외우고 막 이런 건 줄 알잖아. 근데 그거는 철저히 잘못된 역사 교육이야. 진짜 역사는요 암기하는 게 아니야. 서양의 누구도 암기 시험을 보지 않아. 어떤 사건을 딱 설명해서 무슨 장군이 어디서 전투를 벌였다.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과 결과를 역사적 평가를 쓰시오. 이게 시험이야. 다른 나라 다 그렇게 시험 봐.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장군의 이름 쓰기, 무슨 전투 이름 쓰기 이것만 물어봤던 거야. 그게 문제야. 외국의 역사 그 시험을 보면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배경, 그 다음에 과정, 전개 과정,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이게 역사 수업이야. 그걸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막 토론하는 거야. 그 평가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듣고.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역사 교육을 한 거야. 사람 이름, 연도, 장소, 고유 명사 외우기. 이게 잘못된 역사 교육의 예였던 거예요. 왜 그랬냐?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면 오늘의 문제를 과거를 분석해서 찾아내고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거 아니야. 국민이. 그러면 미래를 지네들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잖아. 그래서 일제가 마지막에 1938년에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친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펴요. 민족 말살 정책의 내용이 뭐냐? 국어 사용 금지, 한국의 역사 교육 금지,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 교육 금지, 조선어 사용 금지, 조선 지리 교육 금지. 그 세 가지가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 언어, 역사, 지리를 공부하지 못하게 한 거. 왜냐하면 그 세 가지를 알게 되면 국민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게 일제의 우민화 정책이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 지금 그 소위 일제 앞잡이였던 놈들이 길을 쓰고 역사를 망가뜨리려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국민이 바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이 당당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역사 교육을 망가뜨려야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쟤네들이 그렇게 매달리는 거고, 물론 거기에다 박근혜는 하나 더, 지아버지 우상화. 자기 아버지를 우상화해야 되겠다는 그 어리석은 그 여자 연산군이라니까? 박근혜는 여자 연산군이야. 지아버지가 자기가 볼 때 멋있었는데 독재자로 남았기 때문에 그게 못마땅해서 자기 아버지 영웅이었다고, 우상화하고 싶어가지고 교과서를 바꾸겠다고 이 생쇼를 하다가 결국 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여자 연산군이다. 여자 연산군인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하려다가 결국 지 명예를 땅바닥에 내다 꽂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는 실질적으로 국정교과서로서 활용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국정교과서라 그러면 그 국정교과서만 가르치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뭐 다양한 활용 방도를 고민 중이다 그러잖아. 예. 자, 차라리 아까부터 뉴스타파를 갖고 오지 그랬어요. 예. 조금 아까 김현정 인터뷰 너무 길고 재미없었어. 뉴스타파가 있습니다. 저는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옹호하고, 5.16, 네.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새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중대한 사실 오류, 왜곡, 과장, 축소, 누락, 심각한 편파 해석. 최근에요 의원님께서 그 좌파와의 이제 역사 전쟁을 승리하겠다라고 종북 좌파. 말씀하셨는데 종북 좌파. 예,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 발언의 진위는 뭔지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서 오늘 궁금해요. 이거 물어 이거 본건용 확률. 그거는 역사 교실 내일 모레 와서 물어보고. 우리가 집권 여당의 우리 새누리당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진 뭘 잘해보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은밀히 진행해왔습니다. 조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이 태스크포스팀 운영 관련 문건은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역사학교의 90%가 좌파들이 다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업화시키려고 우기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적화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때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런 무시가 누구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권력이 위한 교과서는 필요 없다. 국정화를 중단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되면은 만약에 친일 독재 미화가 되면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행정예고 기간에 너무나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성숙한 국민들이. 근데 그런 걸 외면하셨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옹호하고, 5.16, 네.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편이야. 논란 속에 추진. 처음부터. 건국절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임정을 부정하는 것인가? 왜입니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저희 광복회 박유철 회장님이 어떤 행사에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세상 떠나실 때 대한민국 만세 외치면서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돌아가셨죠. 많은 운동가들이. 예. 근데 만약 48년에 우리 건국이랬으면 그전에 나라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아무리 친일한 사람들도 그전에 친일 행적을 묻혀지고 건국 공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없는데 왜 우리 독립투사들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부르면서 돌아갔을까요? 그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그런 행적들이 묻히는 일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죽어갔던,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었던 우리 주권인데 왜 우리가 48년에 우리 정부는 수립됐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는가. 그것은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 문제와도 다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건국절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친일파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또 한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편찬 기준이 바로 이 친일파란 단어입니다.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친일파라는 단어는 빠졌다 그래요. 대신 친일행위, 친일인사 이런 단어로 대체가 됐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정권에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어떤 친일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일 트라우마요? 네. 제가 지난번 친일 매국노라는 말씀 드렸는데. 예, 저와 인터뷰. 친일을 통해서 매국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친일파를 말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이런 지역적인 걸 가지고 공격하는 분들도 너무 이런 거 가지고는 문제 안 삼았으면 좋겠어요. 요 친일파란 단어를 친일 인사, 친일 행위로 바꾼 요 쟁점에 대해서는 요거는 그럴 수 있다. 이것까지 문제 삼지 말자는 입장이세요? 예, 제 생각에는 너무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것 가면은 큰 걸 놓치게 되니까. 큰 걸 놓치게 되니까. 그러면 그 외에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이 건국일 관련 문제. 예. 1948년 8월 15일 이 관련 문제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거는 뉴라이트의 주장입니다. 뉴라이트 주장이고 뉴라이트에 동조하는 일부 우리나라 우파 지식인들 또 특정 언론사 결국은 그 사람들의 주장인데 교과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전체 내용을 꼼꼼히 이제 오늘 나오면 보긴 보실 테지요. 그렇지만 편찬 기준만 봐서도 광복회 입장은 일단 수용 불가입니까, 이 교과서? 절대 불가죠. 절대 불가입니다. 아니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교과서가 얼마나 방대한데 건국절 그거 문제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표현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선 전체를 보이콧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수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후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해를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또 만나서 또 항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결국은 불통불통하는데 이렇게 불통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불통일.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거는 결국은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만나면.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와 인터뷰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국절이란 말은 매국노들이나 하는 말이다. 이렇게 역정을 내셨던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는 기어코 나오고
건국절이란 그 단어는 아니지만 우회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나오고. 어떻게 광복회에서는 다른 공식적인 대응을 할 생각이세요? 전국 그 지부장 회의를 하고요. 예. 그래서 성명서도 나오고 또 전 회원들 그 서명운동도 하고 그런 게 나오게 될 거고요. 저는 이 국정교과서 우리 목적은 있겠죠. 결국은 이건 우리 학생들이 이걸 공부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낙관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7월 14일 날 광복회 대표단이 교육부 차관 면담을 했었는데요. 예. 제가 그 자리에서 배석한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우리 조국에 충성해달라. 네? 결국 공무원들이 핵심 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좀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세상 떠나셨는데 진짜 하늘에서 그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선조들이. 글쎄요.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네.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하는 것조차 죄스러우세요? 네. 야,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김능진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독립운동가 김병호 선생의 손자세요. 광복회의 김능진 이사였습니다. 이 국정교과서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예. 이 국정교과서를 왜 만들려고 했느냐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뉴라이트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이 뉴라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야.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도 있더라고. 뭐, 대한보수라는 이름으로 거기도 뉴라이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보수예요. 새로운 보수. 그러면 이 새로운 보수라는 운동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 보수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보수하고 다른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뉴라이트라고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뉴라이트의 명분이었고 실제로 지금의 이 뉴라이트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뭐냐? 옛날에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야.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이론가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이게 1989년에서 90년에 세계 사회주의가 몰락을 해요. 그때 굉장히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되니까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렸잖아. 그러고 나니까 자기네들의 이론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변절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민주주의로는 승리 못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이제 89학번이잖아요. 내가 89학번이에요. 69년생이라 원래 88학번이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4년 들어가고 89학번인데 89학번이 돼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소위 사회주의자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가 보수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보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를 가지고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그 선배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방황이 된 거야. 멘붕이 된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90년대 중반이 되니까 95년, 96년에 뉴라이트라는 단체를 만든 거야. 새로운 보수 운동을 하겠다. 새로운 보수 운동을 뭐 유능한 보수, 깨끗한 보수, 새로운 보수 운동을 하겠다면서 나타났어.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얘네들은 주로 그런 과거에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막 김일성 생일날 포도주 마시면서 막 북한 찬양 노래 부르고 그랬던 애들, 그리고 막 마르크스 레닌주의 만세 이러면서 막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야 단결해라 막 그랬던 사람들, 한마디로 허세 쩔었던 그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뉴라이트로 변절이 돼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근데 변절이 됐는데 변절이 돼가지고 이제 소위 과거의 구보수 밑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구보수 애들이 지네 걸 나눠주냐고. 안 나눠주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개처럼 부린 거야. 그래서 소위 옛날 과거에 사회주의 운동했던 애들을 자기네들의 어떤 똥 닦는 용으로 쓰는 거야. 그걸 자극하고 논란으로 만드는 거. 요게 남녀 간의 대결 구도 만드는 국정원이야.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민주시민이라면 거기 끼지 마세요.
그거 남녀 분열 작전이야. 그거 주도하는 애들 논리가 없어. 논리가 없어.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넘어가지 마. 그래갖고 계속해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걔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 여성 혐오를 유도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여성 혐오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하는데 걔네들의 논리적인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럼 걔네가 노리는 게 뭐냐면 일부러 여성을 혐오하게 만들려는 거야. 여자들을 욕먹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야. 그 욕먹을 짓을 골라 하는 거야. 일부러. 여혐을 유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남성 혐오, 여성 혐오를 막 유도해서 남녀 이간질 시키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송에 그거 물어보는 사람은 전부 블랙이야. 알았어?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종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불교나 기독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야. 그래서 도올 선생이 뭐 하야를 하는 세력에게 놀아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허위사실. 그리고 무슨 도올이 사기꾼이라는 둥. 그러면서 웬 무슨 고대 먼 누군가가 계속 시비를 건다며. 근데 고대가 뉴라이트의 요즘에 중심 무대야. 이명박 때부터 고대가 뉴라이트의 본부가 됐어. 고대에서 도올을 씹는 거 난 정상 아니라고 봐. 고대 뭐 교수가 뭐 도올이 사기꾼이 어쩌니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좀 수상하다고 봐.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뉴라이트 얘기까지 할게요. 오늘 국정교과서. 박근혜가 오늘 영혼 없는 사과를 하면서 국회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국정교과서 비난을 지금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야? 자, 국정교과서하고 뉴라이트 얘기할게요. 자, 이 국정교과서를 지금 만든 애들, 특히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현대사 부분에 역사학자가 있어, 없어? 없어. 현대사를 기록한 사람 중에 역사학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기네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그걸 썼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정치학의 교과서를 구의원 10선 한 사람이 쓰면 되겠네. 동네 구의원 10선 그것도 힘든 거야. 아니 무슨 뭐 경제학을 전공할 필요 있나? 정치학을? 또 경제학 교과서는 그 도매시장에서 한 30년 장사한 도매시장 사장님이 쓰면 되겠네. 전문가잖아. 경제학 교수가 도매시장 가서 30년 장사할 수 있는 줄 알아? 못해. 어디서 전문가 얘기라고 자빠졌어? 어디서 전문가 얘기라고 자빠졌냐고. 이것들이 진짜 이게 미치고 환장하지 않은 다음에는 자, 지금 그럼 이 뉴라이트가 뭐냐? 예. 여러분 이 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체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예. 예. 이 내용은 조금 센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아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씨, 왜 이렇게 광고가 길어? 또 나와 또. 4K 30 video, 10 megapixel photos. This is everything that a GoPro is, but in the 팟빵에 smallest 광고가 좀 possible 심하다. size. 팟빵 광고가 좀 심하고 너무 시끄럽고 소리를 줄일 수도 없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소리를 줄일 수가 있는데 팟빵 얘네는 소리를 줄일 수가 없네. 예. 자,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국정교과서에 관한.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전국절 사관이 입각하여 집필한 국정교과서 헌법 가치를 부정하며 1948년이 대한민국 수립 시점으로 기술됩니다. 오늘 공개되는 현장 검토본은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 오직 교육부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역사교과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드디어
오늘 베일을 벗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현장 검토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전체 내용은 오늘 공개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지난 25일 교육부가 공개한 편찬 기준만 가지고도 안 된다, 우려된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준을 보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독립운동가 김병우 선생의 손자이자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분이죠. 광복회의 김능진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김능진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광복회라고 그러면은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의 모임이죠. 한 7,000명 되는? 그렇습니다. 예. 뜨거운 논란 끝에 오늘 국정역사교과서가 공개가 되는데 일단 어떤 입장이신 겁니까? 집필 기준도 비밀, 집필자도 비밀. 예.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거든요. 결국은 자기들 일방적인 그 주장대로 실은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니냐. 뭐 복면 교과서 같은 복면 그런 교과서. 모습인데, 예, 역시 예상했던 대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미 공개된 편찬 기준을 좀 보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집필했다라고 지금 한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건데 우선 가장 쟁점이 되는 건국절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유엔 결의에 따른 1948년 50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일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8년 8.15를 건국절, 건국일 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런 표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수립일 이렇게 적시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냥 있는 그들의 사실에 대한 자기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적시한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수립일 7글자입니다. 예. 근데 이걸 세 글자로 하면은 그냥 건국절이에요. 건국절. 그러니까 건국절이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대한민국 수립일이란 말이 건국일, 건국절이란 말 아니냐? 똑같은 말이죠. 뭐 이걸 제가 볼 때는 우리 중학생들도 다 알만한 내용인데요. 이런 걸 뭐 수십억 국가 예산 써가지고 그동안에 머리짠에서 한 게 그 고작 이건지 묻고 싶네요. 근데 교육부에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되묻는데요. 저는 이 교육부 입장이라는 것도 지능지수가 영리한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쓴 입장이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똑같이 건국절 사관을 수용한 말을 해놓고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영리한 개만도 못한 지능지수라고 표현하신 건 조금 과하게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화낼 것 같은데. 뭐 화내도 할 수 없죠. 교육부 입장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부의 관리들이 임명받은 교육부의 장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뉴라이트에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이죠. 뉴라이트 생각이 반영된 거다 이 말씀이죠. 이 이야기 뭐 국민들이 잘 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